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우울증과 OECD 최대 자살률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OECD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평균인 11.3명의 2배가 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우울증 약 꼬박꼬박 먹으면 좋아지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자살률은 계속 높아만 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비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식단에 정제 탄수화물, 흰 쌀밥, 빵, 면, 달달한 간식, 케이크, 과자 등이 많은 분들이 우울증 같은 신경증을 많이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찐 것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탄수화물이 우리 뇌 기능, 신경 전달 물질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보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SSRI 같은 우울증 약,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건 마치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있지만 두통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SSRI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개선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울증은 다시 찾아오거나 아예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세로토닌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양 부족, 만성 염증, 장 건강 문제, 칸디다증, 여러 가지 요인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질환입니다.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단순히 약을 먹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은 매우 복잡한 생화학 반응을 바탕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기계처럼 다루면 안 되고 개인의 대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모두 최신 의학 논문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조사하고 검증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대한민국 우울증의 숨은 원인, SSRI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진짜 이유, 그리고 행복했던 기분 되찾는 비법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힘든 분들, 건강한 몸과 마음 원하는 분들 모두 집중해 주세요. 먼저 대한민국 우울증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식단이 부실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편의점 도시락, 냉동식품, 배달음식,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이런 간편식으로 끼니 때우려 하는 분들 정말 많죠? 편하고 싸고 맛있긴 하지만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특히 뇌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균형 잡힌 식사 진짜 중요해요. 집에서 직접 요리하기 어렵다면 영양제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숨 가쁜 사회와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죠. 쉬지 않고 경쟁하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우울감, 불안감, 초조함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풀어줘야 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야근, 스마트폰, 넷플릭스, 잠 못 드는 밤 많으시죠? 잠 부족하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잠은 보약입니다. 뇌와 몸이 푹 쉬면서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야 해요.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등 숙면을 위한 습관을 들여보세요.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것의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분들도 많지만 외로움과 고립감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증에 더 취약해집니다. 친구, 가족, 동료,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우울증의 숨겨진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의 함정입니다. 흰 쌀밥, 빵, 면,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맛있죠? 달콤한 맛에 기분 좋아지죠? 하지만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혈당 널뛰기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뇌 기능도 떨어뜨려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 기분이 불안정해지고 우울감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둘째, 비만은 단순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만은 우리 몸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염증은 마치 불씨처럼 우리 몸 곳곳을 손상시키는데 뇌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염증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지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만은 포만 호르몬인 렙틴과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배가 불러도 계속 먹고 싶고 식욕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호르몬 불균형은 기분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까지 더해지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셋째, 영양소 부족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기계와 같아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필요한 부품과 연료가 있어야 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마그네슘, 비타민 B군, 특히 B6, B9, B12, 아연, 셀레늄 같은 영양소들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뇌의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하죠.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우울감, 불안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장 건강도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과 뇌는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를 통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즉 장 속에 살고 있는 백조마리의 세균들은 우리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장에서 염증이 발생하고 이는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벽이 손상되어 마치 구멍난 양말처럼 독소와 병원체가 혈류로 새어나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성 염증이 발생하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며 뇌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쳐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칸디다라는 조용한 침입자가 있습니다. 칸디다는 우리 몸, 특히 장에 살고 있는 효모균의 일종이에요. 평소에는 조용히 살고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설탕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칸디다가 과하게 증식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칸디다증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뜨리고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하며 독소를 생성해서 면역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감, 불안감, 짜증,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SSRI가 왜 만능 해결사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서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증상을 잠시 가라앉히는 효과만 있을 뿐 두통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주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SSRI는 우울증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염증, 혈당 불균형, 영양 결핍, 장 건강 문제, 칸디다증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SSRI를 복용하더라도 우울증이 재발하거나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능의학적 접근법을 통해 행복한 기분을 되찾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똑똑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 쌀밥, 빵, 면, 설탕, 과자, 케이크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통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 콩류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인 닭고기, 생선, 달걀, 콩류, 두부 등과 건강한 지방인 올리브 오일, 아보가도 오일, 견과류, 생선 등도 충분히 먹어야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기분 널뛰기도 줄어들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영양소를 꽉꽉 채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생선, 기름, 아마씨유 등을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하세요.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아연, 셀레늄 같은 부족한 영양소는 영양제를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균형 있게 공급되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우울증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장 건강을 되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김치, 요거트, 된장, 사워크라우트 같은 유익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유익균은 우리 장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양파, 마늘, 바나나, 귀리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면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L글루타민과 같은 보조제를 통해 장벽을 강화하고 치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천연 염증 치료제입니다. 생선 기름, 아마씨유, 크릴오일 등을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하고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견과류 같은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품을 섭취하세요. 염증을 줄여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칸디다 퇴치 작전도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마늘, 코코넛 오일, 오레가노 오일 같은 항진균 효과가 있는 식품을 섭취하세요. 장내 유익균 균형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해독을 통해 칸디다 독소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줍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따뜻한 물에 몸 담그기 같은 활동들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숙면을 취하면 뇌와 신체가 회복되고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는 등 숙면을 위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같은 엔세이즈, 항생제, 스테로이드, 항우울제 등은 장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장기간 복용해야 할 경우 장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칸디다증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칸디다증은 장 건강을 악화시키고 독소를 생성하며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만성 피로와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칸디다증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우울증의 심각성, 그 숨겨진 원인,
그리고 기능, 의학적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SSRI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진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